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너와 나의 공감 이야기.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호소력 짙은 허스키 보이스가 정말 매력적인 가수분이죠. 춤을 추어요, 당신의 첫사랑, 사랑, 바람이 분다 등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 현재는 가요 무대 등을 통해서 아직도 변함없는 아름다운 모습과 목소리로 팬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가수 장은숙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공감복지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장은숙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학창 시절에 선생님 노래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정말요. 네. 얼마 전에 실물로 선생님 뵀잖아요. 네, 야, 네. 근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에 이거. 잠시나마 그 팬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의 비결과 건강관리 비법이 있으실까요? 네. 동안 비결. 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TV 뉴스라든가, 이렇게 어느 책자에서 이렇게 보면, 동안이라는 거는 걷기 운동을 통해서 동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거는 뭐 제가 우연히 한참 그 몇 년 후에 이런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걷기 운동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 왜냐면은 이 걷기 운동을 하면 건강의 일부분이 다 좋아지거든요. 대장이라든가 심장, 신장, 그렇죠? 네. 아픈 곳이 또 나아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걷기 운동을 또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 아는 선배라든가 언니들 보면, 걷기 운동 하자 그러면 남산 1시간, 2시간을 걷다 오자 그러면 중간에 다 나가는데, 예, 나 집에 간다 하고, 항상 외롭게 혼자 걷습니다, 제가. 네. 네, 근데 그분들이 또 좀 많이 좀 아파요. 근데 아플수록 우리 걷자.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동안이라고 하는 거, 우선은 걷기 운동. 또 하나는 이제, 세안을 할 때, 세수를 할 때, 제가 빡빡빡빡 문지릅니다. 클렌징하고 하고. 그것도 하나의 또 동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할 땐 또 거의 제가 화장을 안 해요. 선크림 하나를 바르고, 이렇게 집에 있을 때도 선크림 이렇게 바르고 있고. 네. 선생님 네네.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제가 좀 게을렀는데, 나이 들으면서 네네. 몸이 빨리빨리 빨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네. 근데 저는 일어나는 것도 20대 때도 3-4시간 자나? 그때는 나이트클럽 있고 새벽 2-3시쯤 들어와요. 이렇게 막 하면. 그럼 네. 6시, 7시에 이렇게 깨거든요. 그럼 우리 엄마가 너는 왜 이렇게 애늙은이가 되냐? 일찍 일어난다고. 네. 근데 지금은 더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푹 자야 돼요, 사실은. 음. 푹푹 자야지 피부도 좋아지고. 그런데 지금 글쎄요. 하여튼 그렇게 일찍 네. 일어난답니다. 그렇게 이제 부지런히 건강 관리 하시니까 또 노래 실력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선생님 처음 가요계에 데뷔하실 때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1976년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그때 동양방송이라고 TBC, 그게 76년도에 오디션 프로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예, 최초의 오디션 프로인데, 그것도 그날 마지막 없어지는 그런 프로였어요. 예. 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주위에서 나가라는 권유도 있었고, 또 저도 한번 나가보고 싶고. 근데 학생의 신분이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제가. 땅이 좋다는 거 있죠, 왜 옛말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나갔는데,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주말, 월말, 연말 이렇게 해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네, 그때 심사위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분들,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음. 이봉조 선생님, 또 네. 김인배 선생님 네. 등 이렇게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수상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네, 그게 계기가 됐죠. 네.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네, 그게 최초에 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 뭐 KBS 노래자랑 뭐 등등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당시 선생님 곡 춤을 추어요. 이 곡은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아마 네네. 또 이 곡이 장은숙이라는 가수를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노래도 글쎄요. 스타덤에 오르지 못할 뻔했던 게 이 노래가 같은 사무실에 있는 그 듀엣 그 남자분들이 네네. 이거를 취입하기로 했었어요. 레코딩하기로 돼 있어서 그분들이 열심히 그 연습하는 걸 한 사무실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네네네. 이 노래가 뭐 그다지 그렇게 좋다. 뭐 내가 하고 싶다. 내가 갖고 싶다. 이런 거는 뭐 생각이 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발라드 노래를 이제 레코딩을 음. 하고 예 하기로 돼 있어서 연습을 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은수가 네가 해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관심도 없던 노랜데 그래서 제가 해 봤죠. 했는데 네. 선생님께서 "아 일 주일 있다 이거 스타디오에서 녹음하자." 이렇게 돼서 "아 네?" 음. 이러고 했는데 제가 제 노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 갖고 네. 3월 달에 취입하고 4월 달에 인제 이게 앨범이 나오게 됐는데 바로 반응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뭐 히트가 되면서 뭐 톱 10 뭐 KBS, TBC, MBC 1 위가 막 됐던 거예요. 근데 실감이 안 됐죠. 음. 그렇게 해 갖고 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근데 이 노래는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불렀으면 히트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아 그것도 그렇겠죠. 네. 서로 또 운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사실 1970년대 후반 이제 시대상을 좀 고려해 보면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때 정말 무엇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선생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즐거움과 기쁨을 줬을 것 같거든요. 노래도 흥겹고 즐겁고 선생님도 너무 예쁘시고 그렇지 그 않았을까요? 네. 그때는 제가 조금만 운대가 맞았다 뭐 이런 것도 인제 음. 3 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 네. 노래가 맞아야 되고 또 음. 자기 그 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또 뭘까요? 그냥 뭐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제 모습이 그냥 귀여웠고 그 노래와 딱 어울리는 네. 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인제 그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때니까 거꾸로 인제 이게 발랄한 노래잖아요. 그 네. 사람들한테 그 즐거움을 주고 행복함을 주고 또 그때 그 시대에 네 뭔가 밝은 뭐 노래를 주고 에너지를 줬다고 할까요? 그래서 네네. 그 노래가 인제 또 이것저것 맞아떨어져서 히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제 그렇게 히트가 되고 당시 일본에서 또 러브콜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근데 언제 맞아요. 어떤 과정으로 일본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78 년도 데뷔할 때부터 계속 왔었죠. 근데 음. 제가 그때 78 년도 79 년도 또 왔을 때 뭐냐면은 야마구치 모모에라는 교포 가수가 있었어요. 저도 뭐 일본 가수들 뜨문뜨문 뭐 어딘가를 통해서 뭐 알고 있었을 때인데 그 가수가 제 모습을 보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가수가 그때 13살 때 데뷔를 해서 20살 때 은퇴를 했어요. 시집을 일찍 가서 결혼을. 네. 그 가수가 인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모습이 비슷한 가수가 한국에 있다. 뭐 해서 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78 년도 요때는. 네. 근데 제가 79 년도 때 한번 갔다 왔죠. 하루도 한번 가 보자 해 네. 갖고 일본에서 와서. 그래서 인제 그냥 뭐 우리나라 곡으로 그냥 그쪽에서 녹음만 하고 그냥 휙 왔죠. 네. 근데 음. 조건이 왜 왔냐 하면 조건이 뭐냐면 그냥 뭐 귀화를 하자는 식으로. 예. 음.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저는 왔다 갔다 네. 하자. 이랬으면은 뭐 했었을 수도 있었을 음. 거예요. 음. 근데 그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왔죠. 근데 또 계속 그 이후에 또 다른 곳에서
뭐 프로덕션 뭐 아니면 레코드 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오다가 그냥 노 안 갑니다 안 갑니다 하다가 90 마지막 6번째가 94년도 10월에 아예 작곡가랑 레코드 회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는 또 야 자꾸만 오니까 내가 뭐 거기서 대박이 날래나? 그래 한번 그러면은 갔다 오자. 그래서 음. 95년도에 오케이를 하고 95년도 2월에 제가 그렇게 된 거죠. 아. 근데 네. 인제 일본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 데뷔 후는 3 개월 만에 신인상을 또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네. 95년 2월 어. 달에 가서 네. 95년 9월에 인제 9월에 데뷔를 하자라고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어를 알아야 되니까 음.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7 네네네. 개월을 인제 제가 일본어 공부를 배우러 월화수목금 네 다녔죠. 그래서 음. 인제 고거를 쪼끔은 마스터를 한다고 하지만 생활을 해야지 생활에 또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 가지고 열심히 해도 뭐 제가 이게 히어링이 잘 안 되니까 네. 네 쓰고 읽고는 되지만 사람들의 대화체를 모르니까 외국어라는 게 언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데뷔를 9월 달에 했죠. 9월 달에는 쪼끔 인제 일본어를 적어서 앞에다 이렇게 보면서 음. 제가 이제 크게 굉장히 네. 넓은 곳에서 이제 제가 인제 데뷔를 화려하게 음. 하게 됐죠. 네네. 어떻게 음. 생각하면은 원조 한류 스타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전에는 우리 네. 선배들도 있죠. 옛날에 네. 뭐 이성애 씨라고 아 예 네네. 가슴 아프게라는 곡으로 음. 그분이 네. 근데 음. 인제 그전에 뭐 김연자 씨도 있고 개은숙 씨도 일찍 데뷔를 해서 활동을 네. 하고 있었고 네. 제가 인제 78 년도에 데뷔를 해서 제가 완전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네 맞아요. 네. 가수가 한류가 됐었겠지만 네. 네네. 그 타국에서 인제 성공은 하셨지만은 남의 나라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문화 네. 자체도 어느 나라를 네네. 가든 문화가 틀리지만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볼 때 일본은 문화가 비슷하다. 뭐가 어려움이 있었겠느냐. 다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고 뭐가 힘들었냐면은 이 성격 자체들이 틀린 거예요. 아. 그게 인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한국과 일본의 인제 틀린 점이 이 생각 자체도 틀리고 그리고 인제 뭐가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은 뭐 화났을 때 네. 화났을 때 우리나라는 스트레이트로 딱 화난 그 표정이 나잖아요. "왜 그래?" 뭐 네네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네네. 네. 그들은 "왜 그러는데?" 이런 게 없고 그 표정을 안 해요. 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그 좋았을 때는 우리는 막 좋다고 막 웃고 네. 그들은 항상 미소를 갖고 있기 네.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저는 프로덕션에서 예를 들어서 매니저가 말을 하더라도 틀리잖아요, 음. 뭔가가. 네. 그러면은 막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장상 뭐 이래 가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 음. 얘기할 때도 표정 자체도 아주 평상시에 대화하는 것처럼의 표정으로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 이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음. 이게 틀린 점이구나. 응? 네. 나도 저거를 배워야 되는데 응? 배워야 되는데.' 하면서도 제가 표정을 여기 올 때까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못 고친 게 그거예요. 네네. 근데 원래 그래서 선생님 성품은 좀 소탈하시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뭘 이렇게 숨김이 없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음. 그 일본과 한국의 그게 틀린 게 그거거든요. 그들은 네네. 절대 표현을 안 해요. 네. 예. 근데 거의 한국 가수들이 거기 몇 명이 뭐 있었지만 아마 저와 비슷하게 스트레이트로 "이거 왜 이러는데요?" 뭐 음. 이러면서 뭐 화난다기보다도 바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음. 표현을 해 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근데 그들은 절대 그 표현을 음. 겉에 이렇게 안 해요. 노출하지를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답답했어요. 음. 그게
매니저 자체도 그 노출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상대방의 속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네. 추천을 안 하는데 맞아요. 어떡하라고. 네. 네. 고생이 많으셨네요, 정말. 많았어요. 당시에 아마 장은숙이라는 가수는 모든 분들에게 첫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고, 뭐 여성, 남성들에게 다 첫사랑의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한국에서는 뭐 글쎄요, 남자분들이 그때는 뭐 귀엽고 아까 처음에 네. 얘기했지만 뭐 이쁘게 봐줬고 또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도 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이고, 그래서 여자들한테 네. 제가 인기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요, 제 기억에는.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어요, 선생님. 아니, 저를 미워했어요, 왠지. 그랬어요. 어느 곳에 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그냥 눈으로 저를 보고 휙하고 남자분들 같으면 팬이다 막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근데 네. 일본에 있을 땐 저의 그 팬들이 다 여성분들이었어요. 아. 제가 콘서트 라이브를 하면 네네네. 여성분들이 90% 이상이에요, 사실. 사실 근데 선생님 음. 이렇게 만인의 연인이 되면은 이게 음.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음. 실례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지금 미혼이시라고 하시던데 네네네. 결혼을 안 미혼이죠. 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일까요? 너무나 만인의 연인이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야 뭐 그때 데뷔할 때는 네. 뭐 남자친구들이야 뭐 다 있었고 뭐 저 음. 자신도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친구도 있었겠지만 그게 결국에 뭐 '결혼 상대다.' 이런 생각은 안 했죠. 그냥 네. 동성적인 친구. 어. 음. 그래서 저는 뭐 나훈식 안 하고 뭐 이렇게 바쁠 때 녹화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뭐 커피도 먹고 맥주 마시러도 가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뭐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네. 예. 그런데 인제 일본에서는 또 제가 프로덕션을 2003 년도에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너이면서 또 뭐 제작자이면서 가수이면서 이러니까 막 바쁜 거예요. 음. 예. 제가 또 한국 가수들도 거기에 저는 지금 와 있지만 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 남들은 일본에서 결혼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았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고 있는 게 많았잖아요. 음. 월급도 또 줘야 되는 입장이고. 너무 그래서 바쁘시다 보니까. 네. 정신이 없었죠. 근데 네. 인제 20여 년 이상을 노래를 했잖아요, 그곳에서. 딱 네네. 제가 2000년 2018년 19년도에 왔는데 그때 제가 몇 살입니까? 그리고 결혼을 주위에서 결혼 안 했어요. 해야지." 막 이러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그 네. 늦은 나이에 이제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음. 자신도 없고 이 나이에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선생님 네. 지금도 너무나 네. 아름다우시고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생기신다면은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인제 좋은 의미를 생각해서 네네. 그냥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꼭 이성적인 뭐 남자 여자니까 이성이라고는 하지만 네네. 그냥 친구인 것처럼 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네. 그쵸?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유 이제는 틀렸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냥 혼자서 일 속에 묻혀서 재미있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뭐 이게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거는 뭐 저는 이미 아니다. 네. 근데 사람이라는 예. 건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마음은 열어 놓으시고요. 제가 음.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 감는 순간까지 꿈을 먹고 살다가 갈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네. 네. 하셨더라고요. 어떤 네. 의미의 말씀일까요? 저는 그 데뷔할 때 제가 18살 때 그 오디션 나갔을 때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근데 저는 쪼끔 가정이 뭐 그때 시절에는 네. 힘들었잖아요. 다 다들. 어려웠죠. 네. 네. 그래서 엄마가 고생하는 것도 보면서 절망도 느끼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학창 시절에는 엄마를 돕는 거는 내가 좀 요즘의 얘기로 알바를 좀 하면서 뭐 사회성도 좀 키우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일찍 엄마를 보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좀 한때는 하면서 뭐 학교 그때 당시 등록금이라고 해놔요. 예. 그거를 이제 제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보는 눈이 어린애가 너무 어둡게 보고 절망적으로 보고 '내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너무 힘들다라는 걸 한때는 느꼈어요. 예. 네. 그러다가 학창 시절에 정말 애들이 밝잖아요, 맑고. 그런데 저는 그런 밝은 거를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왜 이렇게 나만이 어두워야 되나? 왜 이렇게 어떻게 생활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 사춘기 때 제가. 예, 박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네. 제가 이 오디션을 나가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인제부터 꿈을 갖자.' 이렇게 나한테 우수상을 주고 그 7번이라는 거를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우수상 탈 때도 주말, 월말, 연말 그 세 가지의 그 코스를 걸치면서 7번이라는 그 번호를 주셨어요, 피디분이. 네. 이 네네. 자체를 저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음. 그때부터 저는 밝게 생활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때의 지금도 이 나이도 먹고 뭐 이미 뭐 내일 모레가 제가 몇 살입니까. 근데도 내가 그 7 번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뭐 지금 뭐 우리가 데뷔할 때나 또 중간에 뭐 슬럼프도 있었을 거고 그죠? 음. 네. 그런데 이 꿈을 나에게는 항상 이렇게 꿈이 오고 음. 이때는 또 고거를 생각한다면은 '꿈의 추호의 시대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네네. 라는 게 인제 그게 결국 꿈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아마 제가 그때 어디 인터뷰에서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세하게는 지금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네. 선생님 노래 외에는 뭐 다른 취미 활동은 없으신가요? 저는 네. 취미 활동이라는 거는 그냥 뭐 누구 말대로 돈 안 들이는 네. 뭐 그 그냥 배드민턴이라든가. 지금도 배드민턴을 하세요? 네, 네네. 체력이 그래서 너무 좋으시다. 네, 네. 배드민턴을 또 네. 한때는 또 얼마 전에 또 동아리 모임이 있었어 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이게 배드민턴이 인제 실내 운동이잖아요. 밖에서 뭐 네네네. 바람 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인제 고기 안에서 인제 뭐 한동안 뭐 쳤던 그런 기억이 있고 여기도 가끔 동생 나오라 그래 갖고 저기 고수부지 바람은 막 네. 불고 하지만 바람 부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걷기 음. 운동은 뭐 음. 벌써 20여 년 이상 꾸준히 네. 이거는 뭐 하는 거고 음. 고렇게 하고 음. 있습니다. 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시는지 제가 알 것 아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오랫동안 정말 오랜 네. 세월 동안 가수 장은숙 씨를 아직도 사랑하고 선생님 노래 정말 많이 또 라디오나 이런 방송에서도 많이 저희가 선곡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을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네.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렇게 네.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팬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역시 '히트곡이 중요하구나.'라는 거.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오랜만에 규봉항에서 내려서 요렇게 내려오는데 네. 어떤 분이 춤을 춰." 그래서 와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춤을 춰 장은혜 씨." 재밌죠? 네. 그래서 역시 나의 이 음 톡들은 잊지 음 않고 음 그 이름 석자 쪼끔 틀렸다고 음 뭐 옛날 같으면 화가 났었겠죠. 이제는 뭐 둥글둥글 살면서 네. 제가 옆에 그분한테 가서 "저 장은숙인데 음. 이름 꼭 좀 끝에 자만 좀 외워 주세요." 이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예. 음. 그래서 히트곡을 주신 음. 선생님들께 지금 이렇게 음. 세월이 갈 때마다 저는 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좀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잊지 음. 않으시고 노래를 어디서 제가 인제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미사리의 그 윤신의 열애라는 네네. 곡이 있습니다. 거기 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뭐 9시 50분부터 1시간 있으면 라이브 하시는구나. 네, 네. 공연해요. 아. 공연하는데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께서 모여주시고 있거든요. 네네. 예, 뭐 커피도 마시고 뭐 맥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밥도 드시는 곳이지만 그래서 함께 이렇게 같이 노래를 할 때가 가장 보람되고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네. 예. 저도 선생님 진짜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고요. 아이고.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노래를 하실 수 있을까? 또 거기에도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저도 아, 좀 많이 선생님의 그 건강 비법이라든지 부지런함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선생님 봐주셔서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함께 해 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춤을 추어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멀리 사라진 나를 이대로 잊어버려야 해요. 당신의 검은 머리엔 어느새 하얀 꽃 피고 당신의 웃음 속엔 눈물 첫사랑을 당신은 잊었나요? 마음만 설레이던 지난날 그 사랑을 첫사랑에 당신은 울었나요? 가슴만 메어지던 지난날 그 사랑에 구두 오빠하는 그 마음을 그리움이라 하면 잊고자 하는 그 마음은 사랑이라 말하리. 두 눈을 감고 생각하며 지난 날은 꿈만 같고 여울져 오는 그 모습에 나는 갈 곳이 없네. 사랑은 머물지 않는 바람 무심의 바위인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둠의 분신인가. 네, 오늘 함께 해 주셨던 장은숙 님의 노래였습니다. 춤을 추어요. 그리고 당신의 첫사랑, 그리고 사랑까지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노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저도 무척 좋아하는 그런 곡인데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